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제주 놀이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법원이 돌고래 5마리를 모두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한 돌고래 공연업체가 어망에 걸린 돌고래 11마리를 불법적으로 사들여 공연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 이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연 돌고래 재판에서 방사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돌고래들은 방사되기 전 잃어버린 야생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법 포획된 11마리 중 자유를 찾은 돌고래는 서울에서 보내질 돌고래를 포함해 모두 3마리. 그동안 6마리가 수조에서 죽었고 2마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사 결정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돌고래들에게도 자유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이 냄새가 좀 그리웠겠어요. 정말 자기 고향 냄새잖아요. 그리고 고향 바람을 자기가 쐬는 거고, 저런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지금은 좋습니다. 이번 돌고래 몰수 판결은 공연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 환경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 중의 일부가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고, 예전에는 관행처럼 하고 묵인해왔던 것이 앞으로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혹독한 무대에 서야 하는 공연 동물들. 이것은 비단 돌고래만이 아닙니다. 동물 공연 뒤에 감춰진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만약 화려한 공연을 위해 동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가능하면은 동물 복지가 잘 된 업체를 택하겠죠. 네, 동물들의 그 인권이라는 부분도 고려한다면, 만약에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보게 될 거고. 동물들이 정말 잠도 안 자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다고 저희가 알면은 그거를 막 굳이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동물 공연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내에서 추가 요금을 내고 보는 곳도 있고, 동물 공연만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와 연극 무대를 꾸미는 형식, 신기한 묘기를 보여주는 쇼 등 공연 종류도 다양합니다. 동물 공연 관람 요금은 보통 5,000원에서 15,000원 선, 공연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입니다. 동물 공연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동물 공연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 하지만 돈을 내고 동물 공연을 관람하면서 소비자들은 공연 무대의 뒷모습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물 공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동물 공연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 씨에게서 제작진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내 말을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또 때린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으로 때리고 머리 같은 거 치고 발로 차고 이런 거.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해 원숭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가해졌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4발 동물을 2발로 걷게 하는 훈련은 더 끔찍했습니다. 강제로 양팔을 뒤로 해서 끈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2발로 걸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고 목에다가 줄로 매어서 이제 2발로 어떻게든 서서 걷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 씨는 근무하던 때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쇼에 서려면 기본적으로 2발로 서야 되는데, 처음에 앞쪽 2발을 묶고 훈련을 시킨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면 제가 못 보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걸 상황을 봤으면 바로 그 제재를 했을 겁니다. 다른 동물 공연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7일 태국의 코끼리 엄마라고 불리는 렉시가 동료 환경운동가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코끼리 병원과 코끼리 보호공원을 설립해 학대받는 코끼리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렉시와 함께 국내의 한 코끼리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이곳을 방문한 렉시. 코끼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들이 단 두 발로 버텨서거나 코로 링을 돌리는 등 쉬지 않고 다양한 묘기를 보여줍니다. 렉시는 공연 내내 착잡한 표정입니다. 점점 고난이도 묘기를 보여주는 코끼리들. 공연 중간중간 관람객들에게 돈과 바나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코끼리들을 살피는 렉시. 상태는 어떨까? Today I saw the baby, one baby, baby elephant is have a big bone hook in there, big stab and infected, and the leg. Nearly all of them get the leg stab, and some of them even under here, under the chest, is so depressed, so depressed to see that. 국내에서 공연하는 코끼리들은 대다수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훈련되어 들어옵니다. 이 코끼리들은 야생에서 잡힌 뒤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Put the baby in the crutch and they take during 7 days they stab baby constantly to make the baby afraid of and fear of the man. They confused and the eye empty, the brain completely gone. So they will use that time to start to train how to do the circus and performing. 국내엔 다양한 동물 공연이 있습니다. 대부분 야생 상태에선 거의 볼 수 없는 동작들을 보여줍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도 조련사 앞에선 순한 양이 됩니다. 공 위에서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눈앞에 회초리가 보이자 얌전하게 인사를 합니다. 태국에서 왔다는 조련사는 악어를 자극하는 가학적인 공연을 보여줍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멧돼지들, 먹이 조절로 공포심을 극복시키는 훈련을 한 듯 보입니다. 동물들이 원래 하지 않는 공포감을 이겨낸 동작들을 선보이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 학대가 이게 점점 많이 상업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고요. 혹독한 훈련을 받고 무대에 서는 동물들, 건강 상태는 괜찮을까? 한 공연에서 병을 주워 옮기는 역할로 등장하는 너구리. 무대 뒤편에서 공연을 끝낸 너구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구리가 좁은 우리 안을 계속 맴돕니다.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으로 의심되는 상황. 다른 우리의 동물도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공연을 했던 사자는 어떨까? 하루 최대 4번 무대에 서는 사자들이 지친 듯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사육사는 동물들도 사람과 다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먹이를 밥도 안 먹고 물 3개만 있고요. 지금 토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공연 동물이 다른 동물에 비해 건강상 더욱 취약한 걸까? 당연히 공연동물은 주어진 환경이 질병이 다른 동물보다 다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훈련 과정에서 강제적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당연히 과학적인 결과에 의하면 면역계통 저하가 오게 되고 그만큼 취약한 상황인데요. 이런 동물 공연에 대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한 동물보호단체에선 공연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We find in our investigations that they suffer severe punishment and severe abuse, including beatings with iron bars, withholding of food and water, electric shock devices are used on them. 이 단체가 동물 조련 현장에 잠입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날카로운 갈고리로 코끼리들을 때려 훈련을 시킵니다. 사나운 맹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연 동물들의 정형 행동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실상이 알려지자 영국 내에선 동물 공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 of the animal circuses disappeared within a year. The public stopped going, and the public voted with their feet. They don't want to see animal cruelty. They don't want to pay their money for cruelty.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다릅니다. 동물 공연이 재미를 주고 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선생님하고 뭐 진로 상담을 한다든지 자기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원숭이들이 학교 생활을 그린 사람하고 똑같이 그 학교 생활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게 예의라든지 뭐 이런 그 친구들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는 그 교육적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많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가도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것을 가깝게 접하고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생명체로서 고귀한 거 느낄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업체의 이런 얘기를 믿고 아이들에게 동물 공연을 보여줍니다. 과연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까? 아, 동물을 다룰 때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리고 위협을 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큰 동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동물하고의 관계에서 배려를 한다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동물의 행태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고 공연에서 동물을 대하는 모습이 교육에서 강조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나 동물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즉 교육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웃는다면은 그 재밌으니까 그거를 교육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은 아무리 우습더라도 웃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동물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교육적인 행동이죠. 교육적이라고 선전하는 공연에서 아이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동물을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무슨 쇼를 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동물의 특성을 알고 싶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 광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나쁜 광고죠. 유럽연합은 동물원 지침서를 통해 동물 공연이 교육적인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선 몇 가지 항목의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의 이름과 종은 물론 야생 서식 행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의 보호 상태와 위협 요인 등을 설명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내 동물 공연은 이런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도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선 동물 공연은 필수 관광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 버스 관광 상품에서 한 가지 이상의 동물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지라고 하는 거는 꼭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일정에 다 있는 거라서 다 이제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거는 좀 빼놓고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일부 상품 중에는 동물 공연이 선택 사항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선택 관광이라고 해서 네. 마상추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선택은 없으신 거고요. 둘째 날 마상추 보셔야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왜 선택 관광이라고? 그러게요.
웬만하면 이게 그 버스 관광에는 다 해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내가 보든 안 보든 15,000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버스 관광 상품이나 묶음 상품은 자유여행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마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고 다른 관광 코스와는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동물 공연이 포함된 일정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동물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먹이를 가지고 아기 코끼리들 제주 부리는 거 보면서 굉장히 성인이었지만 심적으로 불편해서 이후에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패키지에 그 짜여져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그 패키지를 경험하고 난 소비자들의 그 불쾌감이라든가 뭐 원성이 많다, 민원이 많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관광업계라든가 정부 쪽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 공연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제도적인 부분은 어떨까? 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는 동물쇼는 고사하고 동물원 자체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을 전혀 정부에서 제시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동물원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동물 공연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 공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동물 수입할 때는 환경부에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문광부에서는 도장만 찍어주면 건물에 대한 도장만 찍어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컨트롤을 안 해요. 환경부도요. 동물 들어올 때만 도장 찍어주고 나와서 실상 정말 이 동물원 수입까지 얼마나 관리 잘 되고 있는가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동물 공연과 관련해 동물의 수입 허가는 환경부, 시설물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합니다. 또한 동물 전반에 대한 보호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서 중 어디서도 공연 동물은 보호받을 장치가 없습니다. 공연 동물에 대한 제도적인 허술함은 이번 돌고래 방사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의 방사 비용을 해당 업체와 국가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이 어떻게 좀 떼어서 나오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류사업비를 정부가 대야지 되는데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이 남방큰 돌고래가 2012년 10월에 보호종으로 지정됐고 2013년 예산은 그 이전에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류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가 마련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저희 동물자유연대가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공연 동물에 대한 관심과 제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 해당 부처의 입장은 어떨까? 관리하는 법률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서도 보호 대상 해양생물이 아니었고요. 저희 법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포획된 거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법 적용이 좀 애매했었죠. 결국 공연 동물들의 복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무대에 서는 시간을 제외하곤 동물들은 작고 어두운 우리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잠입해 확인한 결과 넓은 사육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돌고래들이 비좁은 수조에서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데서 생활을 하고 또 매일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디에도 수의사가 없습니다. 공연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 화려한 동물 공연으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최근 관련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Largely as a result of PETA's work, these regulations are somewhat new. These laws are now being passed to prohibit some of the most abusive practices in circuses and in zoos, like using bull hooks and electric prods to train elephants.
The AZA, the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also does not accredit performance-based institutions like circuses. And even if they did, circuses would not be able to meet those standards because of their abusive practices like chaining elephants.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 공연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동물 공연을 포함해 동물원을 관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U의 그 동물원 내 야생동물에 대한 지침이라던가 또 미국에서 있는 동물원 복지법 그리고 또 영국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동물원 면허법 이런 법들을 좀 그 두루두루 참고를 해서 또 대한민국에 그 맞는 그 적용할 수 있는 동물원법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관계 부처들도 동물 공연과 관련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 동물원 사육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육시설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육시설 기준에 맞게 사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도록 해서 사후적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동물 공연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연동물에 대해서 관련 시설이나 관리자의 준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연동물 관련해서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정보 공개라던가 어떤 동물원에서 어떤 기준을 준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공연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곧 소비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떤 품격을 가지느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물을 우리가 배려하는 규제와 우리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검증 절차 없이 해왔지만 앞으로 선진국 되고 우리 의식 기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동물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